장 아주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천입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교통방송 애청자 그리고 교통가족 여러분 긴 휴가가 끝났습니다. 소중한 분들과 즐거운 시간 잘 보내셨는지요?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안전운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자, 연휴가 끝나고 또 다시 연휴가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한글날을 포함한 사흘 동안의 연휴가 이어지는데 연휴 동안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즐기신 분들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 포털 사이트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치권도 뜨겁다고 하는데요. 좀 자세히 한번 짚어볼까요?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 경기가 있으면 클릭으로 응원하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1일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에서 중국팀을 응원하는 비율이 93%가 나왔거든요. 하루 전날인 30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한국과 북한의 여자축구 경기에서 북한을 응원하는 쪽이 75%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이상하다는 반응이 나온 이유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입니다. 중국도 아니고 뭐 북한도 아니고 우리나라 네네. 포털 사이트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네, 우선 로그인을 안 해도 중복 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긴 합니다만 카카오 분석에 따르면 거의 2천만 건의 중국 응원 클릭단이 두 개의 해외 IP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자동 방법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 측에서는 경찰의 업무 방해 혐의로 조사를 요청할 거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더 뜨겁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이 중국 축구팀 응원 논란을 차이나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를 폈는데요.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 사건이 국기문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발언했고 선거나 정책에 관련지어 9.11 테러까지 언급을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뉴스와 허위 세력, 정북 좌파 세력이 민주주의를 위협 중이라고 밝혔고요. 네. 이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한덕수 총리가 여론조작 방지 TF를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그러나 이 발언들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질 낮은 선동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티즌들이 재미삼아 한 놀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엉뚱하게 국력을 소모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 또 이렇게 번지는군요. 네. 그런데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입법으로까지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번 일이 여당이 추진하는 일명 댓글 국적 표기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인터넷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자는 법입니다. 사실 이 법을 시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 나라밖에 없거든요. 네, 어느 나라인가요? 네, 바로 중국인데요. 네. 공산 전체주의 중국의 법을 도입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 대통령 국정 인용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목에서 정부와 여당, 방통위가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앞세워 중국처럼 여론과 언론을 통제하려 든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그랬죠. 포털 길들이기 여론조작 사전 작업 의혹으로 중요한 선거 전에 여론을 흔들려는 시도가 아닌지 그렇게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네, 이 강서구청장 선거 오늘 11일에 실시가 되는데 이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내년 총선이 이제 반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어느 당도 우위를 예상할 수 없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여론조사보다 민심의 잣대를 가장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게 선거 아닙니까? 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래서 양 당과 나아가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 보궐선거가 왜 치러지게 되었는지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재공천되는 어떻게 보면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건데요.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후보로 나올 수 있었나요? 네, 그 전에 김태우 후보가 이제 구청장으로 다시 후보 내세운 건데요. 김태우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 반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거든요. 네. 이로 인해 구청장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에 김정구청장을 사면해 줬잖아요. 네네. 광복절 특사가 된 거죠. 그렇죠. 3개월 만에 유죄 네네, 확정 3개월 만에. 네. 이런 일이 흔하지 않고 네. 이러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 안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고요. 결국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에 대한 법원 판결이 정치적이었다고 얘기를 주장하고 있고요. 강서구청장 후보로 내기로 현재 출마를 해서 후보가 된 거죠. 김 후보는 공익 제보자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나 김태우 구청장은 청와대 파견 당시 본인의 수사 개입을 무마하기 위해 공무상 비밀을 제보한 자라는 이유로 공익 제보자가 아님이 대법원 판결의 주요 요지입니다. 네, 어쨌든 현재 양측의 선거 운동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40억 원의 세금이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러 지역에서 세수가 줄어들고 국가 예산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 낭비되는 일을 좋은 시선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기 강서구청장 선거가 민심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으로 여야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선거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진영 논리와 인연 싸움에 매몰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좋은 공약을 가지고 국민 앞에서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성가족부 장관 그리고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이 청문회마다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역대 좀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방부 장관, 대법원장 임명까지 모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죠. 우선 유인천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는요. 블랙리스트 논란과 후보자 두 아들의 재산 현황에 대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네. 앞서 유인천 후보자는 두 자녀가 수억 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증여세 납부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행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주식을 신우에게 팔았다가 4년 뒤에 제값에 사는 주식 파킹 의혹이 있는데요. 이게 통정 매매죠. 그 주식값이 그 당시보다 80배 상승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행 후보 또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 도중 이탈하고 청문회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주식 논란에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결백을 주장하며 그냥 형사 고발하시라. 는 식의 답변을 고소했습니다. 네. 장관 후보자가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는 정말 처음 있는 일이죠. 네, 초유의 일입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 대법원장 임명은 부결이 됐고요. 네. 그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두 분 다 역사인식의 논란이 있었죠. 네. 일제강점기가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끌었다는 식민성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여러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건의안을 발의하면서 오늘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청문회 없이 인사가 진행될 거로 보고요. 그리고 대법원장 후보자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75표로 임명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네. 35년 만에 사법의 수장의 공백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추석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요.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죠. 네. 이번 한가위 연휴 때 중요한 좀 화두가 됐던 문제인데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이제 가결됐고요. 그 사법부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이에 묻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검사 탄핵안과 국무총리 탄핵안 가결입니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두 건 더 있었는데요. 네. 현직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통과됐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거죠. 네. 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부분,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잼버리 사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내각 운영의 책임이 총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다는 이유이거든요. 다만 해임 건의안이 구속력을 갖지 않는 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행보를 보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 매우 낮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안도 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안동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가결이 됐거든요.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당시 무죄를 확정받은 유유성 씨에 대한 안 검사가 다시 재판에 넘겨서 보복성 기소를 했다는 것이 발의의 근거였습니다. 대법원은 안 검사의 혐의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이제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그렇다면 절차와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안 검사의 권한 행사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가 됩니다. 네. 현직 검사에 대한 첫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소추 의결서 송달과 함께 본격적인 탄핵 심판이 시작될 전망이고요. 네. 정치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의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이 행정부인 대통령 칼이 되어 입법부 야당 대표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인들을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번 현직 검사 탄핵안은 오랜만에 국회가 제 기능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총선이 다가오면 국민들은 내 살림살이가 나아졌냐 하는 문제로 투표를 던질 것입니다. 이념 전쟁과 언론 탄압, 여론 통제가 아닌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정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김행 여가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다시 인사청문회를 열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고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회는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마땅히 장관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소상히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그런 의심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밝혀야 되는데 그 자체의 태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네.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 오늘 또 최치현의 정치연타,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플랫폼 함께 마중 최치현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